안녕하세요 여러분, 땀빼입니다. 오늘은 지난 HSK 6급 합격 팁 영상에 이어서 저의 HSK 6급 듣기, 독해, 쓰기 부분별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듣기 파트. HSK 6급 뿐만 아니라 모든 HSK 시험의 듣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듣기 문제가 나오기 전에 A, B, C, D 보기를 빠르게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들을 때 문제가 더 잘 들리기도 하고 보기를 먼저 읽어봄으로써 대충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습할 때는 보기를 입으로 중얼중얼 소리내면서 읽어보면 더 좋습니다. 듣기 일부분은 단문을 듣고 보기 중에서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개인적으로 저는 1, 2, 3 부분 중 일부분이 제일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분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부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우선 실전처럼 듣기 파일을 듣고 문제를 풉니다. 두 번째, 채점 후에 보기 문제와 녹음 대본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단어장에 정리해줍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첫 번째 단어 정리 방법으로 모르는 단어들을 쭉 적어줍니다. 세 번째, 대본 보면서 답이 되는 핵심 부분을 형광펜으로 체크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사진에 1번 문제를 보면 네 번째 단락에서 学又可以产生静气 라고 했기 때문에 B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형광펜으로 체크해줍니다. 만약 그냥 멍 때리고 들리는 대로 문제를 푼다면 마지막 부분에 신환실용만 듣고 C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단문에서 물은 끊임없이 수소, 즉 찡취를 만들고 이러한 수소는 순환사용, 즉 재활용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C에서 딴화칭이 아닌 칭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 5급 때처럼 들리는 대로 문제를 푸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5급 듣기는 들리는 대로 풀면 무조건 망합니다. 이렇게 오답 체크를 하면서 틀린 문제는 내가 어느 부분을 듣고 틀렸는지 간단하게 연필로 괄호 체크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형광펜으로 체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다음으로 듣기 이 부분. 듣기 이 부분은 아주 긴 인터뷰 내용을 듣고 내용과 관련된 5개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듣기 문제 나오기 전에 보기 지문을 빨리 읽어보는 것이 좋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5개 문제를 다 읽어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제가 시험을 봤던 11월은 유독 보기 지문이 길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듣기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부해줬습니다. 먼저 실전처럼 문제풀이를 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듣기 파일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보기 문제를 훑어보고 듣기 파일을 들으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사진에 21번 문제를 보면 듣기 대본에서 처음으로 골프를 접한 것은 97년도라고 했기 때문에 옆에 작게 97 접이라고 메모하고 다음으로 나의 시인성은 금융업계에서 일한다 라고 들려서 바로 A를 답으로 체크하지는 않고 우선 세모 표시를 해둡니다. C와 관련된 말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 줄에 但是 나오면서 내가 정식으로 골프를 시작한 것은 2002년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B가 답이 아닌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닌 것은 X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들은 후에 질문이 나올 때 잘 듣고 답을 완벽하게 체크해줍니다. 21번 문제의 질문은 장녀세의 짱후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었기 때문에 세모 표시해 두었던 A가 완벽한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누구에 관해 물어볼지, 맞는 것을 물을지, 틀린 것을 물을지, 즉 지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듣기를 들을 때 간단하게라도 표시를 해두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점 후에 보기 문제와 녹음 대본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단어장에 정리해줍니다. 이것은 듣기 일부분의 두 번째 방법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대본 보면서 답이 되는 핵심 부분 형광펜으로 체크. 이 부분도 듣기 일부분의 세 번째 방법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본 보면서 소리내어 읽고 연기하기. 저는 이 3번 방법으로 단어와 본문 분석을 끝내면 듣기 파일 대본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면서 공부해줬습니다.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내가 인터뷰하는 남녀처럼 약간 거만한 말투나 슬픈 목소리 같은 감정도 약간씩 연기를 하면서 공부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문 분석 후에 한 번 더 들었을 때 더 잘 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 입 닫고 공부하다가 유일하게 말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이라 조금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듣기 3부분은 이 부분보다는 조금 짧은 장문을 듣고 관련된 3-4개의 지문에 대한 정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주로 중국 설화, 과학, 경제 등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꽤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 방법은 듣기 이 부분이랑 동일합니다. 다음은 독해 파트입니다. 먼저 독해 1부분. 독해 1부분은 보기 ABCD 중 틀린 문장 1개를 고르는 문제로 사실 이 부분은 학원에 가도 포기하는 게 더 쉽다라고 말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1부분도 점점 익숙해지면서 약간 찍는 감이 생기면 정답률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독해 부분은 사실 시간 싸움이다 보니 시험 때는 저도 다른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풀고 일부분은 그냥 찍어줬습니다. 확실히 270점 이상의 고득점은 일부분에서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시험을 준비할 때 합격만을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득점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표에 따라 일부분을 포기하고 다른 부분에 더 투자를 할지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안 하기에는 조금 마음에 걸려서 평소에 전체 시간을 맞추고 풀 때 같이 풀어주고 대신 시간이 끝나면 못 푼 문제는 틀린 것으로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채점 후에 못 푼 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고 오답풀이를 해줬습니다. 독해 일부분에 대한 저의 문제풀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맞춰서 문제 풀기. 두 번째, 채점 후에 답지 풀이를 보고 맞은 문제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와 맞는지 확인하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를 체크해줍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나온 핵심 문법을 문장 옆에 적어두고 시험 전날에 한번 쭉 훑어줍니다. 옆에 사진처럼 그 문장이 틀린 이유 혹은 문장에서 핵심적으로 쓰인 문법을 간단하게 옆에 적어두고 시험 전날에 전체적으로 한번 쑥 훑어주는 정도로만 공부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독해 2부분. 독해 2부분은 지문당 3개에서 5개 정도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공부한 만큼 점수가 올라가는 부분이라 좀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만약 6급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어느 부분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독해 이 부분부터 공부하면서 어휘량을 채워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독해 이 부분을 공부해줬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맞춰서 문제풀이. 두 번째, 채점 후에 각 단어에 호응하는 단어와 함께 정리 혹은 그 단어를 사용한 예시 문장을 함께 정리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짠과 짜오는 한국어 뜻으로 모으다 라는 뜻으로 나오지만 짠은 돈을 모으다 라는 뜻으로 지엔과 함께 쓰이고
짜오는 사람을 불러 모으다 라는 뜻으로 른, 사람을 모으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호응하는 단어를 저의 두 번째 단어 정리 방법으로 단어장에 같이 정리해서 외워줬습니다. 세 번째, 사자성어는 단어장에 정리하고 한번 쓱 봐주는 정도로 공부해줬습니다. 사자성어를 무작정 외우려고 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에 사자성어가 나올 때마다 그 한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다음에 봤을 때 대충 뜻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적어두고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미야오주장이라는 사자성어를 한 글자씩 뜯어보면 뭐를 억지로 뽑아서 잘하게 한다는 것으로 급하게 일을 서두르다 오히려 그르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자성어의 한자 하나하나의 뜻을 뜯어서 보면 그 전체적인 의미가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게 됩니다. 독해 3부분과 독해 4부분. 독해 3, 4부분은 사실 어휘량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문제를 시간 맞춰 빨리 푸는 훈련이 된다면 눈에 띄게 실력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독해 3부분은 지문당 5개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순서대로 고르는 문제로 저는 문제를 풀 때 우선 보기 A, B, C, D, E를 먼저 읽고 지문으로 올라가서 지문을 읽으며 채워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최대한 빨리 읽으면서 빈칸 앞뒤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읽으면서 푼다면 좀 더 쉽습니다. 독해 4부분은 각 지문을 읽고 관련된 4개의 지문에 대한 정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 81, 82, 83, 84 문제가 있다면 81번 문제를 읽고 지문으로 올라가서 답을 찾은 후 다시 내려와서 81번 문제를 보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해 줬습니다. 만약 지문을 다 읽고 문제로 내려가서 문제를 푼다면 아무래도 내용도 다 까먹고 빨리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쓰기 부분입니다. HSK 6급 쓰기 부분은 약 1000자 정도 분량의 지문을 읽고 400자 분량으로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쓰기 파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해줬습니다. 먼저 10분 타이머를 맞춰두고 시간 동안 지문을 빠르게 한번 읽고 내용을 대충 파악한 다음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어줬습니다. 이때 주인공 이름은 무조건 외워줍니다. 두 번째, 10분 후 원문은 보지 않고 우선 빠르게 생각나는 것들을 원고지 아랫부분에 메모해둡니다. 이때 우선 주인공 이름, 특징적인 장소, 주인공 직업 같은 것들 그리고 각 문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 같은 중요한 것들을 빠르게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고 전체 내용을 400자 정도로 요약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내가 쓴 쓰기 문제의 첨삭받기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쓴 글을 선생님이나 중국인에게 바로 첨삭을 받아보는 것이 좋지만 독학을 하면서 첨삭을 받아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저는 원문을 다시 보면서 내 글에서 부족했던 내용을 추가하고 한자 틀린 거 체크, 모르는 단어 체크를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풀었던 쓰기 문제집은 해설서가 잘 돼 있어서 해설서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을 한번 쭉 읽어보고 괜찮은 표현이 있다 싶은 거는 형광펜으로 표시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쓴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나 싶은 문장은 바이두에 검색해보거나 가끔 중국인 친구들에게 위챗으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기 파트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면 쓰기 부분에서 이 4가지만 지키면 무조건 합격. 첫 번째, 주인공 이름은 외우자. 두 번째, 제목은 간결하게 잘 짓자. 세 번째, 단락은 4-5개 정도로 나눠서 각 문단에서 중요한 부분은 꼭 들어가게 적자. 마지막 4번째,
마지막 단락쯤에서 결말 교훈적인 내용은 꼭 기억해서 적자. HSK 6급은 항상 주인공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서 결국 어떻게 성공을 했다라는 교훈적인 내용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꼭 기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